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파크 TV입니다. 여러분이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 바랍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음악은 조지 스티븐슨 감독의 자이언트입니다. 당대의 최고 배우인 록 허드슨과 엘리자베스 테일러, 제임스 딘이 주연으로 한 워너 브라더스의 1956년 개봉된 영화 주제 음악입니다. 에드나 퍼버의 1952년작 동명소설을 기반으로 조지 스티븐슨 감독이 연출을 했습니다. 1920년대 미국 텍사스를 배경으로 한 대소사 영화입니다. 광활한 텍사스 농장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농장주 일가 2대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조지 스티븐슨 감독은 젊은이의 양지, 셰인, 안내의 일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 등을 연출한 고장입니다. 이 영화가 더 유명해진 것은 미국 아카데미상 최초로 유일하게 사후에 주연 배우상을 제임스 딘이 수상하게 됩니다. 록 허드슨과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당대의 유명한 배우였었지만 이 제임스 딘은 이 영화 촬영 후에 불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영화가 개봉되기 전인 1955년 9월 30일 자동차 경주 중 충돌 사고로 삶을 마감하죠. 제임스 딘이 당시 나이가 24세로 꽃다운 삶을 살다 갑니다. 이 제임스 딘은 단 3편의 영화에만 출연을 했습니다. 에덴의 동쪽이 1954년에 출연했고 이유 없는 반항이 1955년, 그리고 바로 이 영화 자이언트가 1956년에 개봉됩니다. 이 제임스 딘이 당시에 젊은이의 우상으로 남았기 때문에 사후에 제임스 딘 스타일이라는 것이 한때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젊은이 우상이었던 제임스 딘이 제임스 딘이 주로 입었던 가죽 점퍼와 흰색 티셔츠, 청바지, 그리고 검은 부츠가 한때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기업들이 코로나로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 기업 사내 유보금을 국민에게 재난소득으로 나눠주자는 황당한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총조합 총연맹, 줄여서 민주노총은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직접 지원하는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며 950조 원에 달하는 30대 재벌 사내 유보금의 10% 정도만 재난 생계소득기금으로 투자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장을 최근 들고 나왔습니다. 김종은 민중당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내 유보금을 나눠주자고 하지는 않았지만 경제계가 법인세 인하를 요구한 것에 대해 1,000조 원이 넘는 사내 유보금을 가진 기업들이 법인세를 깎아주면 과연 그 돈이 쓰일까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심심하면 튀어나오는 사내 유보금 논란이 또다시 불거진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사내 유보금을 기업들이 곳간에 쌓아놓은 현금으로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내 유보금은 현금뿐 아니라 공장, 토지, 설비, 창고 등까지 포함한 개념이라는 것이 상식임에도 이를 무식해서 모르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내 유보금이라는 것을 갖다가 일반인들도 잘 모르고 현금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내 유보금은 현금이 아닙니다. 물론 현금도 포함되지만 대부분이 이미 사용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내 유보금이라는 것은 회계 절차상 대차대조표의 이익 잉여금과 자본 잉여금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익 잉여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익 잉여금은 기업 활동에서 이익을 얻을 거 아닙니까? 얻은 수익에서 배당을 하고 남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또 있는데, 액면가, 초과 주식 발행 등 자본 거래에서 생긴 차익을 말합니다. 즉 가령 다시 말해서 기업이 상장된 기업이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려놓으면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액면가 100원짜리에서부터 5,000원짜리까지가 있습니다. 그럼 100원짜리 주식이든 500원짜리 주식이든 이것이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500원에 거래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가가 가령 5만원에 거래된다면은 신주 발행을 할 때
액면가 500원짜리를 갖다가 500원에 주식을 갖다가 공모 받는 게 아니고, 공모가는 보통 5만 5천 원이건 뭐 6만 원이건 아니면은 2만 원이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액면 주식에 표시되어 있는 값보다는 비싸게 파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령 만 주를 500원짜리 주식을 만 주를 했다 하면은 500만 원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거를 갖다가 그 10배인 5천 원에 공모를 했다고 하면은 5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4,500만 원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를 자본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업에서 이 주식 신주 공모를 하는 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일간지나 이런 데 공고 나오는 것이 많이 있는 거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 자본 잉여금으로 거의 다 모아놓으면은 자사주를 갖다가 매입해 가지고 소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쓰는 돈도 많이 있는 거죠. 이익을 본 거. 어쨌든 간에 자본잉여금이라는 그런 그건데, 이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것이 사내유보금입니다. 사내유보금은 그러니까 회계상 개념일 뿐 기업이 현재 쌓아둔 현금이 아니라는 거죠. 상당 부분은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사주를 매입해 가지고 소각해 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설비를 구입한다든가 이미 사실상의 투자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장부상으로는 그것이 유보금으로 남아있는 걸로 기록이 됩니다. 이미 상당 부분 경영활동에 사용한 것까지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금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사내유보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있는 건 10% 미만입니다. 가령 현대자동차에서 80조의 사내유보금이 있다 그러면은 현대자동차가 딱 그렇다는 건 아닌데, 평균적으로 사내유보금을 기준으로 잡으면 80조 유보금이 있다 그러면은 8조 정도 안팎의 현금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한 900조, 우리나라 이제 사내 유보금 정도가 다 합치면 거의 한 900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노총이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말하는 것처럼 950조니 1000조는 되지 않습니다. 한 900조 정도 유보금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한 160조 정도의 유보금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 유보금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기업은 단기 채무가 80% 정도 있습니다. 이 단기 채무를 갖다가 80%라 그러면 900조 정도에서 80%면 얼마입니까? 8, 9, 72, 720조. 이런 거를 갖다가 갚을 거를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정도도 가지고 있지 않고 900조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90조 정도 되는 것이죠.
90조 정도만 보유가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단기 채무고 곧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단기 채무가 720조라 그러면은 이 유보금 가지고서는 빚도 못 갚습니다. 단기 채무도 갚기가 힘든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 발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지금 그 경기가 앞으로 어찌 될지 불확실하니까 회사채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채 발행을 계획했다가 보류하는 기업도 있고,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는 고사하고 당장 회사를 운영할 윤전자금이 없어가지고 그 기업을 갖다가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도 뭐 50조를 갖다가 뭐 지원하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내 유보금이 남아도는데 그 돈을 갖다가 100만 원씩 나눠주자는 이런 황당한, 어떻게 보면 무식한 건지 아니면 알고서도 모르는 체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이해하기 힘든 짓거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유보금이라는 것이요,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 미만 현금 가지고 있으면 주요 선진국 같은 데는 22.2% 정도 가지고 있고, 유럽, 그러니까 EU 국가의 경우는 14.8%. 그것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유보금이 10% 미만이니까 훨씬 현금 자산이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들만치 가지고 있어도 안전하지가 않은 것인데, 그들보다도 적은 걸 갖다 나눠 갖자고 하니, 이 돈이 있으면 다 쓰자.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는 어떡합니까? 대처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같은 기업들이 견디지 못해 가지고 해외로 탈출을 하는 거예요. 기업이 해외로 나가버리니까 그 나라 경제가 더 폭삭. 그래가지고 지금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과거에는 부유한 국가였는데 지금은 가난뱅이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전철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안타깝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사내 유보금 가지고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또 현금이 있는 거 많이 쓰니까 이제 무상소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사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본과 자본금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부상으로는 우량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오르고 자기 기업의 신용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자사주를 갖다 소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하나 이게 오해의 소지로 잘못된 게 기업소득 환류 세제라는 거를 만들었습니까? 그게 다시 말하면 사내 유보금 과세 제도라는 거를 법안을 만들었어요. 이게 언제 만드는 거냐면은 여러분이 귀에 익으셨겠지만 초이노믹스라는 말이 한때 유행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자기가 무슨 기업을 갖다가 혁신한다고 만든 것이 초이노믹스입니다. 2014년 7월 17일 날부터 이게 시행됐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기업이 한 해 이익의,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이익잉여금을 또는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사내 유보금을 한 해, 1년에 이익 본 거, 그걸로 합한 거를 80% 이상을 투자나 배당, 임금 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냈는데 법인세를 또, 야, 너 또 돈 써. 돈 안 쓰면은 추가 징수한다. 과세하겠다.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이게 사내 유보금 과세제도, 그 기업소득 환류세제라는 것을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써버리라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도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게, 이미 80% 이상 거의 다 썼을 건데 왜 현금 가지는 게 10% 미만 뱅이 더 됩니까? 그럼 90% 쓴 거죠. 오히려 그거를 갖다가 이거 뭐 투자돼 가지고 이미 된 이거는 계산 안 하고 현금 가지고 있는 거 갖다 과세를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무식한 사람인데. 그래, 이 초이노믹스라는 것이 핵심이 뭡니까? 너 있는 돈 갖다 다 쓰고 니네 담보물 갖다가 은행에서 빌려. 그러면 저금리로 빌려줄게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용이하게 저금리로 기업 소유 돈을 배당 확대 및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하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용이하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고, 그래 부동산 담보 대출에서 은행에 돈 빌려 쓰라고 하고, 기업 소유 돈은 배당 확대 및 사회 유보금으로 쓰지 않으면 과세하겠다. 이게 바로 이 초이노믹스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죠. 이런 식으로 정책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가 실질적으로 지금 뭐 억울하다니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박근혜가 탄핵당해 가지고 감옥에서 32년 살 만한 죄는 잘못은 한 거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경제 실정은 많이 했어요. 그 담배값도 올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 때 담배값도 그거 갖다가 무슨 흡연율을 낮춘다고 했는데 실제로 흡연율 낮췄지 않습니까? 그 담배 피는 사람도 서민이거든요. 거기다가 서민만 다 죽은 겁니다. 담배값 2배로 올려버려 가지고 뭐 부담만 됐어. 그게 어찌 보면은 담배로 나가버리는 바람에 다른 소비를 안 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만 손해 본 거예요. 이 경제 동맥이,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이 안 되게 하는데 이게 영향이 많은 겁니다. 이 정책을 갖다가 하나 발의해 가지고 내놓을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걸 안 해요. 왜? 이 사람들이 해본 게 없거든.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 사회 활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해본 사람들이, 그 장하상 같은 사람이 무슨 뭐 기업을 운영해보고 뭐 기업에서 뭐 제조업을 해봤습니까? 뭐를 해봤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걸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소주성이라는, 소주성이 아니지요. 소득 주도 성장은 없습니다. 성장 주도 소득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성장을 안 하고 소득을 먼저 올리고 성장을 합니까? 성장을 해야 소득이 올라가는 거지. 왜? 이 사람들이 뭘 안 해봤으니까. 이론상으로만 딱 보니까 그럴듯하거든. 이 최경환이 이 친구도 이래가지고 이게 실패한 정책이에요. 이런 걸 저것하고 해가지고 하면서 이 친구가 또 진박이니 뭐니 이런 거 따지고 정치까지 개판을 만들어놨어요. 지금 보수가 완전히 전멸 상태입니다. 왜? 이런 사람한테 누가 표를 줍니까? 이래가지고 이래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사내 유보금이라는 게
이런 것인데, 민주노총 주장대로면 공장과 설비 이미 쓴 거, 이미 수익 나와가지고 있는 거를 써버렸단 말이야. 그 쓴 거를 공장에 설비도 하고 그랬어. 그러면 공장과 설비를 팔아 기본소득으로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얘기뿐이 더 됩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까? 어처구니 없을 뿐 아니라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해괴한 주장을 하는 게 아직도 사내유보금의 기본 개념을 몰라서인지 궁금합니다. 알고도 대기업은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 하면서 그 선동의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려는 것이라면 더욱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내유보금에는 지금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기업소득 환류세제라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도입됐고 2018년부터는 투자상생 협력 촉진세제로 이름과 내용이 약간 바뀌었지만 골격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반기업 정서의 편승에 사내유보금 과세 운운하기에 앞서 오해에서 비롯된 이 제도부터, 이 법부터 폐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규제 같은 거,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법을 고쳐놓고서 기업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놔야지. 이런 걸 다 막아놓고 무슨 경제성장, 무슨 뭘 지원해 줍니까? 50조 지원하면 50조 지원이 현금으로 50조가 그 기업에 갑니까? 기존에 은행에서 진 빚, 은행에 빚이 졌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갖다가 보증해 주는 거예요. 따지자 그러면 만기 돌아온 거를 갖다가 연장해 주는 거예요.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미 써버린 거 망가질 상태에서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는 자금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써버린 거를 갖다가 보증해줘서 명맥만 연장시켜주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50조를 풀건 100조를 풀건 경제 활력을 쏟는 데는 그다지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미국 달러 스와핑 600억 불 가지고 지금 이 며칠 새에 이제 오늘도 올랐습니다. 주식하고 환율도 이제 조금 약세를 보이고, 이거 오래 못 갑니다. 거기에 큰 기대 걸었다가는 안 돼요. 이 주식 투자는 지금 오늘 조금 올라서 1600대까지 올랐다고 해가지고 방심해가지고는 낭패 보는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 같은 거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은 내가 그 개미 주주라 그러면은 달러를 사놓습니다. 차라리. 달러가 지금 뭐 고가건 아니건 간에 앞으로 달러는 강세를 띌 가능성이 있지만 주식은 낙관하기가 힘듭니다. 왜? 우리나라 기업 갖다가 꿰뚫어 보면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오해의 소지들이 있어가지고 기업이 엄청 갖다가 여유가 있는 거, 유보금도 많이 가지고 있어 여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한쪽 부분이 약간 휘청해서 쓰러지면은요, 주식시장 걷잡을 수 없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지금이 주가 꼭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더 바닥이 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다 뭐
이제 앞으로 막 오르겠지 하고 사놨다가는 낭패 보는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경제 시점에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좋은 자신들의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좀 어려움을 겪지 않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